이더리움 수수료가 계속 싸지고 있으니까 소각량도 줄고 이더리움 가격에는 악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역사를 보면 비용이 싸질수록 오히려 사용량은 폭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진짜 가치는 수수료가 아니라 특정 국가 단독으로 그 통제하기 어려운 달러 정상망. 왜 그런지 오늘 영상에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더리움 걱정돼요. 코슈님 괜찮을까요? 이더리움 말이 많네요. 최근에 뭐 캔톤 네트워크가 올라오네요. 막 이런 얘기도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하우스분들도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고. 자, 이거 보시면 지금 이더리움의 평균 가스 가격 추이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 얘기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해야 수수료가 많이 들고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돈을 많이 벌어야 이더리움의 토큰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냐라는 논리인 거죠. 여러분들 그 논리가 틀리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더리움은 가는 길이 달라 사실. 이더리움 그 개발진들 재단의 임원들이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안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비탈리 부테린이 뭐라 그래요? 이더리움 재단에 할정되는 그 양도 계속 줄이겠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맞아요.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이 벌어들인 돈 수수료가 떨어지면 이더리움 가치도 하락한다. 어떻게 막 맞는 얘기 같죠? 여러분 제번스의 역사를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19세기 영국에서 똑같은 착각이 하나 벌어졌었거든요. 제번스의 역설이 뭐냐면 연료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곧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완전한 착각이다. 여러분 19세기 영국의 석탄 시장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증기기관차가 막 발전이 되고 효율이 막 좋아져. 그러다 보니까 석탄의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해요. 야, 증기기관이 발전되면서 석탄 저거 많이 쓰겠니? 연료 저거 안 쓴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될까?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 석탄 수요가 1800년도에 석탄 수요가 약 1490만 톤이었거든요. 1900년도에는 1억 7260만 톤이에요. 100년 만에 10배가 늘었어요. 소비를 줄인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산업 전체의 그냥 기본 인프라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100명만 썼다 그러면 효율성이 너무 좋아졌어. 그래서 오히려 석탄 그 100명이 쓴 게 아니라 10,000명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봅시다. 제번스의 핵심 통찰이 뭐냐면 효율성이 오르면 자원에 쓰는 비용이 줄어들고 싸지고 저렴해지겠죠? 싸지니까 예전에는 뭐 산업 분야에만 썼다면 이제는 뭐 제조 분야에도 쓰고 다른 다양한 분야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한 대당 석탄 사용량은 줄어도 경제 전반적으로 전체 소비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석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나와요.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자동차도 연비가 처음에는 안 좋았어요. 엔진 효율이 안 좋아서. 근데 점점 엔진 효율이 좋아져. 엔진 효율이 좋아지니까 야, 기름을 더 많이 써버리네. 연료 소비량이 폭증을 해버려요. 제번스 역설입니다. 또 똑같은 거 하나 LED. LED가 기존 전구보다 효율성이 10배 높거든요. LED 나오니까 전력 소비량이 미친 듯이 증가해요. 효율성이 개선되면서. 지금 시점에 한번 해볼까요? HBM 메모리 칩이 지금 공급망이 아주 타이트해요. 수요가 미친 듯이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HBM 공급량이 많아져. 그러면 반도체 가격 막 무너지고 뭐 에너지 뭐 수요 뭐 AI 수요 뭐 줄어들겠네. 메모리 수요도 뭐 줄어들겠네 하죠. 아니요. 효율성이 높아지잖아요. 메모리 수요가 폭증을 해요. 오히려 폭증합니다. 제번스 역설도 지금 AI 시장 때문에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좀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더리움도 볼게요. 지금 이더리움 하는 걱정이 뭐예요? 소각량이 적어서 수수료가 적어서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이더리움 토큰 가격이 못 오른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럼 봅시다.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저렴하고 지금은 당장 돈을 못 벌겠지만 수수료가 저렴해서 모든 월가에 있는 기관들이 다 RWA 생태계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모든 생태계들이 다 들어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 오히려 효율성이 좋아지니까 이더리움의 수수료 가격이 낮아지니까 효율성이 높아져.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이더리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져버리겠죠. 제번스 역설 이 패턴이 이더리움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더리움 수수료가 비싸면은 여기 올까요? 월가 기관들이? 전 세계 생태계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앉을까요? 못 앉아요. 게임을 해야 돼. 소액 결제를 해야 돼. 소셜 네트워크 하거나 NFT를 써야 돼. 수수료가 비싸. 누가 써요? 안 해요. 비탈릭 부테린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수료 낮추고 탈중앙화, 재단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더리움 이사, 뭐 재단장, 뭐 CEO라도 니네들 많이 가져가지 말자. 탈중앙으로 가자. 그거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더리움 임원들 다 빠져나가죠. 버티나. 머리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자기가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더리움이 지금 수수료 하락하고 소득이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들은 나중에는 이더리움 수요 증가로 이어져요. 폭발적으로. 수수료가 실제로 싸질까요? 그리고 그 싼 값에 살 사람들, 쓸 사람들이 대기 중인가요? 네, 이미 많아요. 월가 있는 기관들은. 게임, 결제, RWA, AI 에이전트, 뭐 소셜 다 들어와요. 다 준비 중입니다. 지금 블록체인 생태계 얹으려면 무조건 주식 토큰하든 뭐든 이더리움 생태계 안 쓰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인기 앱이 나올까요? 네, 나와요. 그동안엔 솔라나 이런 데서 나왔죠. 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솔라나에서 생태계를 출시를 해서 수익성이 먼저였거든. 근데 지금은 앞으로 월가 있는 기관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땐 수익성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월가 기관들이 진짜 들어왔을 때는 수익성보다는 뭐다? 안전성, 그리고 확장성. 전 세계의 모든 유동성이 다 몰려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월가 있는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1억 달러를 갖고 너희 체인에 넣어놨는데 언제든지 1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는 유동성이 거쳐 있는지. 보안성, 안보성은 안보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더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제번스 역설보다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더리움의 가치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22년도 러우 전쟁 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러우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러시아의 자산이 동결이 됐죠. 스위프트망에서 달러 자산들이 다 동결화가 됐어요. 러시아에 있는 뭐 알루미늄 기업들, 철강 기업들, 얘네들 다 돈이 동결이 돼버렸어. 22년도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러시아 자산이 루블화들이 다 동결이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달러에 불신이 생겨. 야, 편하기는 한데 언제든지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내 자산이 동결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미 국가들 혹은 지금처럼 트럼프가 아무리 우방 국가여도 막 막대하잖아. 독일이나 뭐 EU나 이런 애들도 불안한 거죠. 야, 그러면 그렇다 해서 달러를 써주니까 계속 미국의 힘을 키워주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꼴보기 싫은데 그렇다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를 쓰고 싶진 않아. 더 싫어. 걔네들은 더 막무가내야. 그런다고 봤을 때 그러면 달러도 안 되고 위안화도 안 되고 내가 어떤 송금망, 어떤 화폐를 써야 될까? 화폐이기 이전에 어떤 송금망을 써야 될까? 고민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이젠 토크나 주식도 이제 토크나 시대로 접어들었고 블록체인 시대가 올라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나 기업들이 달러 결제망이 아닌 다른 네트워크망에서 결제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현실적으로 대안책이 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네트워크가 누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일까 아니면 이더일까? 비트는 쉽지 않아요. 근데 속도도 너무 느리고 수수료가 너무 비싸. 그럼 대중적으로 어느 국가에 속해 있지 않고 탈중앙화에 어느 쪽에도 치우쳐지지 않는 그런 네트워크 위주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 현존하는 네트워크상 이더리움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도 기능적으로는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죠. 그러면 그 체인 위에 플랫폼을 앉히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게 이더리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미국 달러 스위프트망 아우 너무 싫어. 그러면 이더리움 쓸게. 지금 현존하는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 이더리움 네트워크. 여러분들 솔라나든 뭐 새로 나온 이런 네트워크든 기술력은 복제가 가능해요. 뭐 TPS든 수수료든 속도든 UX든 이더리움의 기술력이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야. 솔라나 아발란체 지금 나오는 체인들 제가 내일 당장 만들더라도 얘네들보다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술만으로는 이더리움을 우위에 선점한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탈중앙화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탈중앙화 중립적인 체인 거기에 밑받침이 되는 건 신뢰예요. 신뢰. 믿음. 전 세계 모든 은행, 국가들, 중앙은행, 기업들 얘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정하는 중립성.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솔라나가 가능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펌프앤펌 막 잘 나갔을 때 솔라나 네트워크 체인이 몇 번 멈춘지 아세요? 스pen딩 된 게? 예전에 저희 코슈경제 채널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 막 단톡방에서 이렇게 그 퀴즈 맞추면은 막 솔라나 드리고 코인 드렸었죠? 기억나세요? 막 소액으로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때 막 스pen딩이 엄청 막혔었어. 솔라나 체인으로 썼을 때. 수수료가 비싸가지고 이더리움 못 썼었는데 솔라나로 했을 때 엄청 막혔었다고. 이더는 러시아 아닌가요? 아니에요. 비탈리 구테린이 뭐 러시아 사람이라서 러시아가 아니라 그 체인의 주인이 누구냐. 탈중앙화 움직임으로 가잖아요. 러시아 거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영향력 밖에 있는 거고. 아,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저희 카카오톡 소통방 이제 하우스 그 소통방 있죠. 거기서 우리 운영진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부터 이제 막 이벤트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좀 여러분들 운영진 분들 얘기 좀 잘 들어줘. 막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해요, 우리.
스텔라님, 소문바라님, 감사님, 하나님 얼마나 고생 많은데 얘기 좀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국가에도 속해 있지 않는 탈중앙화 그런 체인으로 간다. 글로벌 중립 정산 자산 네트워크 요 느낌으로 간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국가 없는 금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고요. 왜? 2100만 개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얘는 앞으로 온체인 생태계에서 디지털 금이 되는 거예요. 희소성. 그럼 비트코인은 희소성. 이더리움은 유틸리티. 국가가 통제 못하는 달러. 정상망. 그래서 이거를 금에 비유를 하면 이더리움은 뭐 은에 비유를 할 수도 있고 뭐 석유 매일 써야 되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시대에서는 뭐 메모리 아니면 컴퓨팅 파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 속상한 거는 이더리움의 가치를 지금 가격만 보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가격만 보지 말고 제발 가치 좀 보자. 가치 좀. 앞으로 얼마나 갈지. 여러분들 가격이 200만 원, 100만 원까지 떨어지더라도 이더리움 가치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 오히려 땅을 치고 후회해. 아, 내가 이때 왜 100 얼마까지 떨어졌을 때 못 샀을까? 그래서 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재번수의 역설. 효율성이 올라가면 수요는 폭발한다. 그럼 똑같이 LED, 뭐 자동차, 그리고 뭐 19세기 석탄 이때랑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떨어지고 그럼 효율성이 올라가면서 이더리움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그럼 재번수의 역설의 한가운데 중심에 있는 건 이더리움이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더 진정한 매력은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달러에 있다. 그럼 비트코인은 국가 없는 금, 이더리움은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는 달러. 탈중앙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쓸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글로벌 중립자산이다.